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 그리고 투자 시장이 불안불안하죠. 매일매일 변동폭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하루 1%, 2%가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세계적 투자가들 예컨대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 두 은행은 미국의 투자은행 세계 1등, 2등 하는 은행들이죠. 투자은행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블랙록이 펀드 만들고 ETF 운용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그리고 짐 로저스는 또 다들 아시죠? 아주 세계적인 투자가죠. 자, 이들 세계적 투자가들의 경제 전망을 보니까는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경제와 투자, 오늘 돈 파는 가게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투자 지침 넷, 그리고 인사이트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모건 스탠리 믿지 말고 짐 로저스를 다시 보자.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신흥국 증시가 1월이 정점이라는 이야기를 최근 모건 스탠리 쪽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신흥국 시장, 주식시장이 1월이 정점이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정점이다는 말은 지금부터 하락한다 이 뜻이죠. 8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모건 스탠리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예를 들어 구리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구리는 대표적인 원자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이고, 달러화가 안정세다. 달러가 조금 약달러가 되면 신흥국 시장이 한국을 비롯한 좋은데 달러가 약달러를 멈추고 안정세다. 이것도 이제 신흥국 증시가 1월이 정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신흥국 시장의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이 한국 시장이 1월 달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 이것을 같이 엮어서 신흥국 증시는 1월이 정점이었다. 모건 스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이 모건 스탠리가 이런 이야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지난 하루 이틀간 한국 주식시장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모건 스탠리 믿지 말자. 왜냐하면 이 모건 스탠리가 최근 헛발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세 가지 한번 추려보면요. 반도체가 아주 과열됐다. 그래서 반도체 침체기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모건 스탠리가 2020년 지난해 8월, 9월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반도체가 그 덕분에 급락을 했죠. 반도체 업종이. 그래서 이것을 모건 스탠리 쇼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런데 이 반도체가 과열하고 침체기가 임박했다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가을부터 반도체 주가가 급등했죠. 우리의 삼성전자도 지난해 11월 달부터 6만 전자를 돌파하고 올해 9만 전자까지 갔지 않습니까? 자, 이게 모건 스탠리 헛발질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요. 2020년 지난해 9월 21일 날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기술주가 투매가 깊어진다. 나스닥 1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추락할 것이다. 즉 2020년 9월 21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그때까지도 이 나스닥 100 지수가 10% 이상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고점 대비 20% 이상 추락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또 10% 정도 더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제? 2020년 9월 21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후, 즉 기술주 투매가 깊어지고 앞으로 10% 정도의 하락이 더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때부터 하락을 멈추고 행보를 하더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최고치를 경신했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 지수가 9월 2일 날 12,056포인트로 나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하락을 했죠. 조정을 받았습니다. 9월 21일 1778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 정도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죠. 바로 이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지금부터 10% 조정을 받는다 했는데 내용을 보면요. 그 이후부터 하락을 멈추더니 약간 횡보, 옆으로 개걸음을 하다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연말 최고치를 갱신해서 12월 31일 13,777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고 마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헛발질, 모건 스탠리 세 번째 헛발질은 크리스마스 전에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2020년 12월 21일 마이크 윌슨이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 모건 스탠리의 투자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팔아라. 최소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상승 랠리를 펼치고 2021년 올해 1월 달에는 계속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 지수가 12월 21일 12,742포인트였습니다. 즉, 모건 스탠리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때가 12,742였는데 연말에 12,888. 자,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의 그 예상이 조금이라도 맞으려면 1월 달에는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요. 2021년 1월 달 계속 오르고 마침내 엊그제 2월 4일 13,777로 또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보았던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 즉 신흥국 증시는 1월 달이 정점을 통과했을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100% 믿을 수는 없다.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계속 헛발질을 최근 많이 했다. 그런 사례에서 보면 그것을 꼭 믿을 필요는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골드만삭스, 자, 세계를 대표하는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세장의 시작이다. 언제? 2021년 2월 4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제 강세장의 초기다. 우리가 황소장이라고 하죠. 강세장의 초기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경제 전망, 경제가 회복될 거야. 경제가 아주 좋아질 거야. 이것이 단순하게 기대, 지난해에서는 기대였다면 이제는 성장으로 구체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 한 해 2021년 미국 S&P 500 지수 전망을 4,300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 4,300은 월가, 미국 월가에서 평균적으로 예상한 4,082보다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모건 스탠리와 전혀 다른 예상을 하는 거죠. 자,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증시를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미국 증시가 좋다는 것은요, 특히 아시아들, 한국 다 같이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시장이고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들은 생산기지 등등에서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는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모건 스탠리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겁니다. 블랙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최근에 변동성, 최근에 조금 주가들이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 이 변동성의 원인은 공매도 덕분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이 공매도 쇼크가 조금 사라졌죠. 이제 안정이 됐죠. 매수 유동성, 돈은 충분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다. 앞으로 기업 이익이 계속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6개월, 향후 6개월은 계속 주식이 강세 시장이다. 이렇게 블랙록은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골드만삭스와 지금의 블랙록은 앞서서 보았던 모건 스탠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정답이 바로 짐 로저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짐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큰 거품이 우려된다. 그래서 2021년 말, 올해 말 또는 내년 2022년 초에는 급락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나름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돈 파는 가게 투자 지침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돈 파는 가게 투자 지침 4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늦어도 연말까지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주도주 흐름을 잘 읽어야겠죠. 괜찮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것은 아니죠. 다 차별적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흐름을 잘 읽자. 두 번째는요, 중간중간, 그러나 중간중간 크고 작은 조정은 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세계적 투자가들의 전망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 기간, 예상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주 단기적인 예상을 했고, 또 블랙록은 6개월 강세장이다 이야기했고, 또 골드만삭스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강세장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종합하면 짐 로저스 연말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급락 많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짐 로저스를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리포터의 의견은 다른 듯 보이지만 기간 선택, 예측하는 기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간중간 크고 작은 조정은 있겠지만 늦어도 연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 대신 주도주 흐름을 잘 읽자. 그래서 투자 지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매도 기회를 놓쳤다면 투매하지 말고 기다리자. 자, 중간중간 크고 작은 조정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투자는 조정 받기 전에 팔고, 조정이 와서 좀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고, 이것인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 매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올랐을 때 팔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투매하지 말라라는 거죠. 더 떨어질까봐 겁내지 말고 오히려 기다려보자. 자, 그러면 다시 오른다. 자, 이것이 세계적 투자가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자, 투자 지침 네 번째는요, 그래서 언제든 기다릴 수 있는 돈, 여윳돈으로 투자하자. 크고 작은 조정은 있는데 그때 만약 조정을 받을 때, 하락하고 있을 때 내가 팔지도 못했는데 그 전에 그때 내가 필요한 돈, 그 돈을 찾아서 써야 되는 돈으로 투자했다면, 또 신용융자 등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면 아주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말 언제든 기다릴 수 있는 돈, 꼭 여윳돈으로 투자하자.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투자 지침 4가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계적 투자가들의 경제 전망, 투자 전망을 보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인사이트 3가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는 저도 때로는 예측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믿지 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모건 스탠리의 헛발질 1, 2, 3 보았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만 사실 틀리겠습니까? 골드만삭스도 틀리고 블랙록도 틀리고 짐 로저스도 틀립니다. 많습니다. 따라서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지만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보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단기 전망과 중장기 전망은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들은 단기, 좀 기간이 짧은 전망치들을 가지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의 헛발질 1, 2, 3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장기 침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틀린 거죠. 반대로 골드만삭스 그리고 블랙록은 모건 스탠리에 비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짐 로저스는 더 장기적인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단기 전망과 중장기 전망은 다르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요, 거품은 터집니다. 우리가 조정을 받는다고 할 때는 주가는
경제에 선행하지만 너무 빨리 선행해 버리면, 너무 앞서 달리면 이게 거품이죠. 그만큼의 또 조정을 받습니다. 자, 거품은 터집니다. 그것이 조정이냐 또는 폭락이냐라는 차이죠. 조정은 우리가 10% 정도를 조정이라고 한다면 10%를 넘어서 20% 이상이 되면 이게 폭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품은 터지는데 이게 조정이냐 폭락이냐, 지금 제가 세계적 투자가들의 경제 전망을 아까 요약해 드린 것은 폭락보다는 크고 작은 변동성, 조정들이 많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조차도 항상 우리는 주가는 어디에 바탕을 둡니까? 바로 경제에 바탕을 두죠. 그래서 거품은 터지는데 그것이 조정일까 폭락일까, 이런 것들은 결국 경제 전망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랑 아주 밀접합니다. 한국만으로는 자생할 수 없는 경제이죠.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 뉴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전에 어떤 세계적 투자가들이 경제 전망이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도 내가 조금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불안한 경제와 투자 시장에서 돈 파는 가게, 투자 지침 넷, 그리고 인사이트 3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또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